밀리그램 디자인의 대표이기 전에 아이들 엄마예요. 그냥 뭐 주변에 엄마들 많잖아요. 그런 엄마예요. 첫째 아이는 지금 25이시고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 아이는 이제 비장애 여자아이가 있고요. 또 들러리로 같이 사는 남편이에요. 이렇게 늘 앞에 나서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저희 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친구가 한 달 사이에 원래는 이중언어를 다 하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한 달 사이에 급격히 대행이 진행되면서 아무 말도 발화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아이가 돼버렸어요. 저는 처음부터 차라리 장애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중간에 갑자기 퇴행을 하니까 정말 그 충격이라는 거는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석 달 정도를 계속 울며 지내면서 있다가 계속 이렇게 울며 지낼 수가 없잖아요. 엄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폐성 장애라는 게 이제 병원 가서 진단을 받고 자폐성 장애라는 게 무엇인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런 아이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그러면 이 아이는 이런 감각적으로 굉장히 독특하고 늘 이렇게 밖에 나가면 남의 시선을 받게 되는 아이인데 어떻게 이 아이가 자폐성 장애를 가지게 된 이유도 모르고 고치는 방법도 모른대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바꿀 수 없다면 환경을 바꿔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기결정권이라는 얘기를 사회복지대학원 가서 첫 수업 듣는데 자기결정권이라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달장애 아이들은 정확히 대답을 못해요.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은 극히 소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한테 어떻게 답을 얻어낼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뇌파를 찍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방을 꾸며놓고 뇌파를 찍는데 조도에 따라서 어떻게 뇌파가 변하는지 또 색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실험을 해봤는데 사실 이거보다 저는 색깔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색채보다는 조도나 색 온도가 엄청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옛말에도 조명빨 이런 말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좀 따뜻한 색 온도일 때 훨씬 더 뇌파가 활성화되거나 또 조도가 좀 높을 때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장애복지관 치료실이라던가 이런 곳을 좀 설계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됐어요. 복지관들이 보통 이렇게 길쭉하게 복도가 길쭉하게 생겼어요. 그럼 오른쪽에 치료실 9개 만들어 주시고 왼쪽에 뭐 3개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깥쪽에 창문은 4개밖에 없는데 치료실을 9개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문이 없는 치료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환기도 안 되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그렇게 민감한 아이들인데 창문도 없이 어떻게 수업을 하죠? 이런 논문들을 또 찾아보니까 그 공간 크기에 따른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 사회학자가 연구한 것 중에서 이제 2평이 넘는 공간에서 부정적이고 4평 정도, 4.5평 정도 될 때부터 3평, 3평 정도 넘어갈 때부터 좀 긍정적으로 바뀐다라는 이런 논문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조사한 바도 유사한 결과를 냈더라고요. 머무는 시간과 어떤 종류의 치료를 하냐, 무엇을 하냐에 따라서 이 공간의 크기가 바뀌어져야 돼요. 2019년도에 제가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드는데요.
발달장애 가정을 수리해주던 사업이었어요. 이 아이를 관찰을 해보니까 아무 벽이나 치질 않아요. 소리 많이 나는 벽 있잖아요. 가벽을 치면 소리가 더 크게 들리잖아요. 그런 벽, 옹벽은 치면 지가 손이 아파요. 안 치는 거예요. 그리고 가벽은 치면 이렇게 통통통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아프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벽을 치고 다니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일단은 그 안전 그 매트를 두꺼운 매트를 벽에다가 붙여주는 걸로 하고 그 위에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아노 건반을 붙여줬어요. 아마도 제가 음악 전공을 해서 이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하고 위안을 삼아 봅니다. 그 저거는 이제 발로 피아노를 치는 발 매트예요. 근데 이거를 치면 피아노 건반처럼 금방금방 소리가 들리지가 않거든요. 떼면 소리가 들리고 떼면 소리가 들리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 친구가 여기서 통통통통통 치고 다니는 게 아니라 건반을 하나씩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굉장히 이게 치는데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니라 치고 소리를 듣는 데 의미가 있었던 친구여서 저 이제 다른 데 벽은 치지 않고 저 건반 앞에서 건반만 이제 누르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마무리를 하고 이제 그 마무리 짓는 날 이분이 눈물로 시작했다가 눈물로 마무리를 하면서 너무 이제 아이 행동이 바뀌어서 또 주변의 주민들한테 미안하다는 소리를 안 했을 테니까 너무 좋다라고 이제 이사 안 다녀도 되겠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되게 뿌듯했는데 그 이후에 들려온 얘기가 저를 더 감동시켰습니다. 이 친구는 피아노를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치면서 그 청각의 욕구를 피아노 소리로 이렇게 채워줬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19년도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했었고요. 또 오른쪽에 보면 흔들 의자예요. 밑에 보면 평평하지가 않고 약간 흔들리게 돼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각성 상태가 대부분은 민감한 친구들은 각성 상태가 굉장히 높아요. 이 의자는 그냥 그 유명한 디자이너가 이렇게 만든 건데 중국에 카피로 팔더라고요. 그래서 싸게 사가지고 저거를 앞뒤로 약간씩 너무 흔들리면 뒤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약간씩 앞뒤로 흔들리게 해줬더니 아이들이 저거를 흔들면서 해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에는 그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또 저게 늘 흔들리는 게 아니라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 또 안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이 의자는 제가 지금 따로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무슨 장애인을 위해서 만든 의자처럼 장애인 복지관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장애인 복지관들, 치매시설, 병원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되게 오묘하게 생긴 방이죠. 이 방은 스누젤렌실이라고 하는데요. 심리 치료, 심리 안정을 하는 치료 공간이에요. 근데 이 공간을 꾸미는 데는 얼마 정도 들까요? 3천 나왔습니다. 3천. 또 없으신가요? 1,000만 원요? 네, 1,000만 원. 자,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대충 그렇죠. 마무리해도 5천 원 안 넘을 것 같죠? 1억이 넘어요. 이 공간을 하는데 1억이 넘어요. 왜냐면요, 저도 처음에 듣고 놀랐어요. 뭘 하는데 이 공간이 1억이 넘냐고. 근데 치매시설에 이거 많이 돼 있어요. 저 제품들 전부 다 제품이 전부 다 수입이에요. 물기둥 하나에 수입하는데 750만 원. 중간 유통 마진도 있겠죠. 다 포함해서 그렇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기 물기둥만 해도 지금 몇 개가 돼 있고 방석류 모든 조명들 이게 다 수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진력은 좋아요. 머리는 별로 안 좋은데 추진력은 좋아가지고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물기둥을 보니까
수족관이랑 뭐가 저게 달라 하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후회합니다. 지금은 저거를 이 심리안정실에 들어가는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해서 작년에 개발을 하고 특허까지 받고 지금 국제 특허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굳이 선생님이 들어와서 하는 치료실이 아니라 그냥 휴게실 개념으로 이제 바꿔서 심리안정 휴게실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종로에 있는 세종마을에서 무장애 시설 만들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 참 특이하기도 하고 좀 무대 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휠체어를 타고 다녔어요. 멀쩡한 다리로. 휠체어를 타고 이제 그 동네를 계속 다녔는데 조그만 경사로가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몇 개나 있는지 다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경사로가 몇 도가 되는지를 전부 다 조사를 했거든요. 했는데 경사로의 규정에 맞는 건 2%더라고요. 그런데 그 2%조차도 경사로 다음에 계단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못 가는 거예요. 아무도 규정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 탄 사람들은 그 동네에서 못 살아요. 어떤 도움이 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장애인들 끝까지 너 생명이 닿도록 우리가 도와줄게. 이게 우리 진정한 의미 아니잖아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진정한 의미 아닐까요? 이 화장실은 어떤 불편함이 있었는지 제 경험을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저는 엄마잖아요. 여성이잖아요. 저는 여자 화장실에 가야 돼요. 저희 아이는 남자아이예요. 저는 남자 장애인 화장실을 가야 될까요? 여자 장애인 화장실을 가야 될까요? 그랬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공공시설에는 가족 화장실이라고 해서 많이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장애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일 중에 하나예요. 이거 이외에도 많은 불편함이 있는데 하나씩 좀 해결해 나갔다면 우리 장애가 있는 가족들이 살아가기가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